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83회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었었는데 네. 겁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효소를 좀 선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밑에서 네. 맥주를 여러 잔 드신 남자분들 두 분이 네. 양쪽 사로를 차지하시고 네. 볼일을 보시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들어주느라고 늦었어요. 아니 그분들이 나와야 내가 들어갈까 밖에서 해서 3자 대화 나눈 거예요? 중간에서 이야기 전달.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씨발 그만 좀 싸고 나와라. 극장으로 가. 극장이 깨끗하고 3층 좋아. 무조건 3층으로 가세요.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러면. 아니, 몰랐지. 이거는 이미 가장 다. 더러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깨끗해지는군요. 네. 3층 3층 무조건. 극장이 손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나 오늘 듀온 여기서 봤거든요. UB에서 일찍 와가지고. 리클라이너에서 봤어? 네, 리클라이너에서. 좋지. 좋던데요? 의외로 아니 나는 되게 사람 없어가지고 되게 반쯤 영업을 포기한 극장이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업은 포기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괜찮아요. 볼만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혼자 가서 봅니다. 리클라이너 체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눕다시피 딱 해놓고 보면 네. 기가 막혀요. 어쨌든 그 화장실 얘기를 하려는데 이게 잘 넘어갔네요. 이렇게 싹. 그렇다니까 내가 늦게 싼 게 아마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어떻게 말을 만들어가면은 빨리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올라오신 게 아닌가. 야 이 새끼 귀신이네. 지금 이 상황이 캐치미 부유행 같네요. 잡아봐라. 네, 잡을 수 있으면. 네. 자,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 범죄 재구성 이야기 했고요. 지금부터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좀 각색이 되긴 했지만 이 주인공은 실제 인물이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입니다. 원래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연출까지 맡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 줄거리는 손문선 씨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줄거리 이렇게 빨리 들어가나요? 네. 가겠습니다. 네. 아니 뭐 네. 다른 얘기 좀 털까요? 아니 원래 한참 딴 얘기하다 들어갔는데 오늘 바로 들어가서 당황했네요. 네. 2부에는 영화 얘기를 좀 빨리 시작하고 헛소리를 뒤에 하려고. 좋습니다. 자, 캐치미 이프 유 캔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대의 사기꾼이자 네. 또 대단한 수표 위조범인 실존 인물입니다. 프랭크 윌리엄 에버그네일 주니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프랭크 역을 맡아서 정말 리즈 시절에 매력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네, 둘 다 그랬죠. 네. 프랭크는 부족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또 세상 인고 부부예요. 그래서 약간 초반에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네.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죠.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사기를 쳐서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사업을 해왔고 탈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다가 부모님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린 프랭크는 한 16살이었나요 그때가? 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집을 뛰쳐나와요. 근데 16살짜리 애가 뭐 돈도 없고 네. 혼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준 수표책을 써보는데 미성년자고 계좌에 사실 돈도 없고 그래서 수표책을 쓸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드디어 이제 DNA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도 사실 사업가긴 했지만 성공한 사업가긴 했지만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는 아들한테 운전기사 역할 맡기고 그렇죠. 이런 게 약간 사기성이 좀 있습니다. 아빠 유전자 몰빵이에요. 아빠가 화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프랭크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프랭크가 어느 날 운명처럼 뭘 보냐면은 파일럿을 봅니다. 페남 항공사의 기장을 보는데 약간 이 장면이 이제 좀 영화처럼 그려지죠. 영화에서 영화처럼 그려지죠. 스튜어디스를 여러 명하고 같이 막 이제 기장이 다니는데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기자로 사칭을 해서 실제 기장을 인터뷰하면서 기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유니폼을 맞춰 입고요. 페남 부기장으로 사칭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첫 시작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니폼만 입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전혀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수표책을 바꿀 때도 원래 어린아이로서는 안 됐었는데 그냥 패남 파일럿복을 입으니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영화의 중요한 또 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겉모습에 현혹되는 사람들의 모습. 네. 아빠가 또 그 얘기를 하지. 이 뉴욕 양키스가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유니폼 때문이다. 네. 이 착장이 갖는 힘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아빠한테서부터 계속 이제 주입을 받죠. 그리고 이제 원래 원작 주인공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에버그네일 주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꾼으로 활동하던 때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을 때예요. 약간은 너그러운 시절이었다는 거죠. 네. 때도 잘 만난 거예요. 네. 네. 아버지도 잘 만났고 때도 잘 만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사람들이 자기가 기장이라고 그 믿으면서 자기를 스스럼 없이 믿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짜 직업을 사칭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얘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워낙 똑똑하고 연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걸 다 하죠. 부기장을 시작으로 이제 외과 의사, 변호사까지 사칭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수표 위조의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을 꼬셔가지고 수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수표를 위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리가 슬슬 잡히기 시작하죠. FBI의 위조 관련 수사 전문가 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톰 행크스가 연기했습니다. 이 위조 관련 수사 전문가인 칼이 프랭크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호텔에서 잡힐 뻔하죠. 근데 여기서도 프랭크의 기지와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죠. 자기도 위조범을 잡으러 온 약간 특수 조직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정부 요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그냥 확 썩 홀리죠 그냥 톰 행크스가.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톰 행크스가 이 얼굴을 모르는 프랭크에 대해서 잘 얼굴을 몰랐고 정보를 프랭크가 어느 몰라요. 정도의 이 사기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잘 몰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칼을 따돌립니다. 근데 페남 부기장을 사칭하고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스카이웨이맨으로 신문에까지 막 나요. 이런 애가 스카이웨이맨이 지금 사기를 치고 다닌다. 그래서 파일럿 사칭을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의사로 취직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 이것도?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로 취직을 했지? 그리고 이 병원에서 정말 뇌순녀, 뇌가 순수한 여자죠. 브렌다를 만나서 약혼까지 가요. 에이미 아담스. 네. 그때만 해도 그 남부 순진한 남부 처녀 연기 전문을 하던 배우였어요. 네. 아, 너무 매력 있어요. 진짜 귀여워요. 네. 근데 이 브렌다의 아빠 예비 장인이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틴신. 네. 장인은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예요. 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장인이 이제 이 아이를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프랭크를. 원래 딸을 안 좋아했지. 딸이 낙태하고 낙태를 이런 해서. 게다가 파혼했나? 자기 그때 당시 시대상 보수적인 시대상도 살짝 보이는 게 음. 아빠 친구가 건드려서 임신시켰는데 딸한테 지랄을. 딸한테 지랄하고 딸하고 손절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인사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톰 행크스가 아니라 레오가 내가 인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러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인한테 나는 닥터고 사실 법대 나왔다. 네. 변호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뻥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의심을 하죠. 어. 너같이 잘난 놈이 왜 내 딸 같은 여자를? 그것도 웃겨 사실, 그렇지? 그 전에도 웃겨요 식탁에서 그 교수님 그 키우던 개 이름 뭐지 하니까 개 죽었다. 깜짝 놀랐어. 근데 거기서 호흡이 좋았어. 원래 당황한 호흡인데 애도의 호흡으로 바꿔버리잖아. 근데 엄마랑 딸이 중요해. 옆에서 이거 해주잖아 또. 그래서 이제 장인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프랭크가 여기서 약간 얘 애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브렌다랑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솔직하게 털어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사도 변호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어린애입니다라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데 델롬 델이라고 장인이 야 로맨시스트 야 우리 같은 로맨시스트 사랑 때문에 시체야 막 이러면서 껌뻑 넘어가죠. 네. 그래서 약혼을 허락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전관 예우 받는 대법관 출신이 갑자기 아무런 의심 없이 이런 로맨틱한 새끼가 내 딸 가져 이 새끼야.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좀 단서가 나오는 게 프랭크가 진짜 똑똑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는 게 이제 장인 회사에서 일하려고
변호사 시험을 보거든요. 왜냐면 주마다 이제 변호사 시험 따로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은 그 변호사 면허를 여기저기 쓸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들도 뉴욕주 변호사, 어디 무슨 주 변호사라고 얘기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변호사는 없는 것 같아요. 주마다. 모르겠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마다 따로 따야 되더라고. 변호사 자격증을 시험을. 이 시험을 치는데 이걸 합격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 뭐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 이런 거를 열심히 봐서 익힌 다음에 모의 법정 변호에 성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진짜. 좀 대단한 인물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상하게 하죠. 영화에서는 그 법정 장면이 굉장히 과장되거든. 요즘 막 일어나서 이에 있습니다 이러고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사전에 그 뭐라 그래. 하여튼 이런 재판 같은 경우 그렇게 아무도 없이 그냥 변호사들만 와가지고 판사랑 셋이 하고 이러거든. 그럴 땐 그냥 서로 딱 준비된 역할만 해요. 조용하게. 근데 여기서 막 영화에서 본 법정 장면을 재현하니까 판사가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미친 거냐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나 좀 알자고 막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합격을 해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칼은 이 프랭크의 단서를 추적하면서 결국 프랭크와 브렌다의 약혼식 날에 그를 체포하러 들이닥칩니다. 근데 프랭크가 이날은 일단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미국을 떠야 되는데 FBI가 이 공항에 마이애미 공항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랭크가 이제 도망을 못 가죠. 근데 이때 프랭크가 어떻게 하냐? 어떤 여학교에 가서 또 파일럿 복장으로 기장 복장으로 가서 기장인 척 4층에서 우리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를 모집한다. 인턴십을 개최한다. 네, 그래서 여학생들을 쫙 뽑아요. 그 여학생들한테 또 승무원 복장을 쫙 입혀가지고 자기는 기장인 척하고 공항에 딱 들어가니까 뭐 공항에서 막 사람들이나 뭐 요원들이나 정신없이 스튜어디스들한테 눈이 팔리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물 속에 숨어 있는 프랭크는 발견하지 못하죠. 네, 다들 시선이 그 스튜어디스들한테 꽂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튜어디스들한테 쏠린 틈을 타서 유유히 또 미국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랭크 어머니의 고향인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예 인쇄 기계를 사가지고 수표를 계속 위조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칼한테 체포되죠.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는데 프랑스 감옥에. 그랬다가 이제 미국으로 또 이송되고요. 네. 근데 프랭크가 가진 능력이 너무 출중하잖아요. 그래서 칼이 상부를 설득해서 프랭크가 위조 수표 감별사로 네. FBI에서 뭔가 이제 같이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프랭크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탈할 뻔하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FBI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프랭크가 고안한 수표 위조 방지 시스템이 거의 금융계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고요. 네.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진짜? 로열티 라이트 받는데요. 야. 기업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도 연간 수백만 달러가 당시에 네. 넘는다고 하고요. 자신을 체포했던 칼과도 계속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내돌면서 사기꾼이 됐지만 실제로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실제 프랭크도 그럼요. 그 주 변호사 자격증 딸 때도 2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거라 그러더라고. 실제로는 2번 떨어지고 3번째 붙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2달 공부하고. 법대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어쨌든 주어진 시험 문제만 가지고 합격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네. 뭐 사기꾼이긴 사기꾼입니다. 전력이 사기꾼이긴 하지만 확실히 난놈은 난놈이다. 쉽지 않은 일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마지막에 그 비행기에서 탈출한 장면은 진짜요 아니면 허구예요? 그건 허구 아닐까? 허구겠지. 그렇죠. 그게 허구예요. 가능할까요? 세면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 네. 변기 밑으로. 네, 내가 맞아, 봤을 때 변기. 너나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만약 허구가 아니라면은 진짜 난놈이에요. 거는 대가리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머리 들어가면 다 들어가거든 원래. 나나 겁은 대가리 좀 들이밀다가 아파가지고 그만 포기할 거야 아마. 저는 아예 들이밀지도 않을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합니까?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세면대보다 크거든요 대가리가. 그래서 그 학교 찾아가서 승무원 뽑는 것도 그렇고 그걸 승무원 뽑는데 여자애들 면접 왜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노래 부르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옛날 영화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좀 불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게 그거 불편하긴 여성에 하지. 대한 시각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게 엄마는 아빠가 사업 실패하자마자 친구랑 결혼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을 계속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잖아.
여자들은 이 겉모습에 홀려가지고 그 프랭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와서 너무 그때도 너무 재밌게 봤고 이번에도 재밌게 봤지만 저거를 불편해하려면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 근데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영화에서 이놈이 그렇게 여자를 우습게 보는 놈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과 이 영화가 여자를 우습게 보는 거는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네. 근데 그걸 혼돈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왓챠에 보면 많이 보여요. 그래요? 그렇게 네. 많이 써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죠. 특히나 범죄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때리는 장면이 되게 가감없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원상 배우가 연기한 그 새끼가 개새끼라는 묘사지 그거는 최동훈 감독이 그렇게 여자를 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 방영이 됐던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도 데이트 폭력이라면서 그 영화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는 얘기만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시절이 있었잖아. 유병재 같은 했죠. 경우 네. 사과했잖아. 그래서 사과했어요. 나의 아저씨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달려가가지고 데이트 폭력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기보다 정확히는 이제 아재와 결혼한 아재와 돈이 궁핍한 어린 여자애가 연애 관계를 러브라인 형성하고 있는 그 이 상황 자체가 싫다는 거죠. 사실은 러브라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안 이루어져 또. 근데 동시간대 거의 비슷하게 방영되고 있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는 그렇게 열광들을 했죠. 네, 이중자 때가 아주 오졌어요. 네. 몰랐네. 열심히 사지 마세요. 요즘은 각자 좀 삽시다. 열심히 사는 건 문제가 안 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네, 사니까 잘못된 문제지. 방향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 싫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또 바라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 걱정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까지 그런 거 이제 나서서 걱정해야 되잖아요. 맞아. 이거 욕 먹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다고 하면은 이 영화의 아주 일부분을 내가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양들의 침묵 같은 영화 좋아하면 어떡해? 모든 영화 연쇄살인을 옹호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영화는 다 안 좋은 장면이 나오지. 맞아. 기생충에 수석으로 대가리 찍어도 돼?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옹호받을 수 있는 영화는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여배우들이 진짜 이게 너무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에이미 아담스도 그렇고 그 좋아하는 씬 있잖아요. 예. 이렇게만 말했는데 알아. 포크 날면서. 예. 좋아하는 씬의 그 여배우도 그 그레이 아나토미 있잖아요. 거기 메로디스예요. 그 여주인공. 진짜? 네. 근데 그래야 난 토미를 안 봐가지고. 아마 그레이 아나토미 아마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엘렌 대충 아실 폼페이라고 폼페오라고 또 딱 그 장면 보는데 이거 오창석 작가님이 좋아하는 그 근데 장면이네. 막 그 상황이 섹시하긴 한데 그게 레오가 어리니까 방으로 들어보냈죠. 너무 쉽게 나한테 다가오는 여자는 현실에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이건 100% 설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방 안에 볼펜이 있나요? 이런 이 설계야. 네. 나한테 그렇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100% 설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넨에서 확인했죠. 그랬다가 네. 뒤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쁜 여자 접근할 땐 음. 나한테 접근할 땐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방에 볼펜이 있어요라고 들어가서 하는 거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이 너무 매력적인데 먼저 내 방으로 들어온다? 설계입니다. 근데 궁금한 근데 게 죄송한데 너의 인생과 레오의 인생은 달라요. 레오의 인생은 쉽게 들어온 여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분 실물을 봤는데 설계예요. 실제 주인공 얼굴 봤거든요. 진짜 프랭크로 생겼더라고. 진짜 프랭크더라고. 프랭크 근데 소세지처럼 좀 생겼잖아. 100% 설계입니다. 궁금한 게 이제 여기 계신 세 분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게 네. 좀 가능하잖아. 이게 설계다 아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르지. 모르잖아요. 20대? 들어보내줘 일단은. 10대 거업이나 나나 창석이면 그냥 100%지. 20대. 가서 100%지. 대가리 총 맞는 한이 있어 들어갔을 거야. 불과 한 20대가 아니고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설계 당했을 거예요. 나는 2년 뒤까지도 들어갈 거야. 뭐야? 그냥 가는 거잖아. 아니 위험인 줄 알면서도. 위험인 줄 알면서도. 근데 그 장면이 좀 너무 섹시하지 않았어요? 너무 섹시했어요. 진짜. 카드 날리면서 이게 뭐 이걸 또 왜곡해서 무슨 뭐 매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섹시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처음 봤을 때 이런 장면이 전개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 또 모델이었잖아요. 게다가 프랭크한테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찍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되는 거거든. 제조업이에요 사실은. 잠깐만요. 이러고 들어가서 만들어 오면 되는 거잖아. 사실 조약돌로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네, 맞아요. 조개껍질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뭐 아무리 많이 불러도 상관없지 사실. 네. 그 장면도 그랬지만
여대에 가가지고 이제 쫙 뽑아가지고 쫙 끌고 같이 해외로 가잖아요. 이제 간 이후의 이야기가 좀 다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사라지더라고. 그 승무원들은 거기서 이용되고 사라지더라고. 스필버그가 가족끼리 같이 볼 수 있는 건전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장면이 없어진 게 아닐까. 프랑스에서도 어. 놀았을까요 열심히? 뭘 놀거려? 정말 진짜. 갑자기 김웅수 씨였네요. 김웅수 내 하체가 에펠탑인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그냥.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러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이 사람 사기꾼인데. 그렇지.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되니까. 프랑스 가서도 너무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어. 하지만 프랑스 가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섹스 파리 해서 어느 방을 들어가도 거기는 그냥 콜이었을 거 아니야 영화 흐름상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예, 자기를 발탁해준 그리고 게다가 욕망이 큰 여성분들이 거기 또 다 됐잖아. 예, 거기까지만 해. 계약까지만. 어. 뭐야 왜? 아니 욕망이 큰 여성까지만 하라고. 응 알겠어요. 나도 거기서 끊으라 그랬어. 너 때문에 더 뭔가 음험해 보이잖아. 그러라고 한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도 목적지가 여기였어. 엠장 그만해. 더 하면 위험해. 사람 쓰레기 만드는 거 한순간이네. 야, 씨. 그리고 보면 이제 남놈이라고 또 느끼는 게 이제 아버지의 이 조기 교육 기도할 때 네. 그 버터에 빠졌을 때 두 마리 생쥐가. 아, 두 마리. 와 네. 휘저어서 뭐 치즈가 돼서 나왔다고 했나? 네. 그거 갑자기 루터교 하는 데 가서 기도하러다는 게 엉뚱한 그 기도하고 엄마가 막 감동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계속 장인은 약간 이러는데 엄마랑 딸이 옆에서 계속 이러니까 같이 호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군중심리예요. 잘생긴 게 8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약간 흔히들 그 직업이나 그 사람의 타이틀 때문에 현혹되는 인간들의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소가 계속 담겨져 있잖아요. 만약에 그지 새끼가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봐. 아유 그럼 배운 거 혼나죠. 없으니까 그냥 기도도 그지가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그것도 감동 포인트인 거야. 아 열정적으로 사는구나. 어떤 역병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스필버그답게 그 조소가 짙지는 않아요. 네. 그냥 약간 저는 스필버그가 이 영화 찍을 때 필름 톤을 약간 아련해 보이는 톤을 쓰지 따뜻한. 않아요. 따뜻하고 맞아. 아련해 보이는. 왠지 저는 스필버그가 그때의 미국을 약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호왕 시절을 네. 그냥 맘만 먹으면 누구도 사기칠 수 있고 그렇죠. 돈이 넘쳐나던 그 시절. 그때는 본인도 영화 쉽게 만들었거든요. 약간 그리워하나 이 양반이 그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영화 전체 톤이랑 뭐 삐지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향수를 네. 느끼게 하는. 착장도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런 착장 좋아하잖아. 내가 그 시절 착장 좋아하지. 옷 자체가 그 처음에 엄마랑 아빠랑 댄스 추고 엄마 이렇게 허리 살짝 뒤집어서 할 때 그 레오가 쳐다볼 때 입는 니트 있잖아요. 네. 그 니트는 지금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옷 의류도 패션도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에이미 아담스가 입고 나온 옷들 있잖아요. 음. 남부처녀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조기 교육 하나 이제 목걸이. 처음에 이제 양복 빌리러 가가지고 아, 뭐 맞아. 주차장에 이거 떨어뜨렸다고 목걸이. 아. 그리고 수표 처음에 사기쳐가지고 이 목걸이 했는데 아저씨. 아저씨 앉아 있어. 그 아저씨 나중에 또 만나잖아. 네. 나중에 이제 또 공손하게. 나중에 이제 기장 목장 입고 갔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그때와는 완전 달라진 태도를 보이죠. 그렇죠. 자주 이용해 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승무원한테 처음에 이제 비행기 공짜로 타서 승무원한테 이제 목걸이 no 하다가 이제 yes로 나오는 전설의 장면. 그렇죠. 그 장면을 몇 번 돌려봤습니다.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정말. 창석이한테는 진짜 배울 점이 많은 영화네요. 네, 저는 저 감탄했습니다. 백서요, 뭐 백서 바이블이지, 거의. 바이블. 네. 바이블. 아 색드립이 이렇게 쳐야 된다. 아 그렇다. 너무 이거는 사실은 야한 장면 하나도 없이 어쨌든 드립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보면 디카프리오는 되게 실존 인물 역할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에비에이터도 실존 인물이었죠. 그리고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실존 인물이죠. 네. 그리고 실존 인물인데 사기꾼인 사람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하. 잘생겨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마스크면 어느 정도 뻥인 것처럼 해도 넘어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아니 이미 얼굴만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 사기에 넘어가겠다라는 타당성이 생겨버려. 얼굴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맞네. 사람들이 더 납득하기 편하니까 쓰는 거 아닐까? 왜냐면 저 얼굴이 저렇게 마음 먹고 사기 치려고 들면 하기사 나 같아도 넘어가겠다 이 생각 하잖아. 그럼요. 여자로 바꾼다면 뭐 전지현 정도가 와서 사기를 치는 느낌일까? 그럼 당하겠다.
만약에 김윤석 정도 얼굴이 와서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하면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 의심할 것 같잖아. 김은성은 왠지 명가입니다 해야지. 우족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근데 그 어떤 타이틀과 제복이 주는 걸 뛰어넘는 얼굴을 가지니까 그냥 관객들도 그럼 그러려니 저 정도면 속아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엔 안 속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근 10월 15일 에셋 유부남 가짜 의사는 어떻게 여성 수백 명과 연락했나. 의사라는 이유로 그냥 계속 만났던 거예요. 돈을 안 뜯어냈는데 이 사람 최근에 맞아요. 그냥 연애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처벌하기도 애매해졌어. 연애만 했으니까. 연애만 했어. 절대 돈 관계는 안 했거든. 근데 얘 셋 딸린 유부남인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네. 근데 의사 행세하면서 네. 여자들을 수도 없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 영화의 배경은 또 70년대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은 2021년이지만 그런 세태는 또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약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보험 일을 할 때 아니 잠깐만요 왜? 아니 너무 씨발 왜 하는 건데? 아니 약간 시동 켜는 거 같아. 시발발발발발발 시발발발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욕을 하잖아 그냥. 아수라발발 다 같은 거야 그냥. 진짜 시발발발발. 진짜 미안한데 나 내가 욕한 줄 모르고 있어. 이 정도면은 어. 병이야 병 그거. 아 내가 욕을 했구나. 근데 매번 하세요. 모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성난 황소가 바닥 긁는 거랑 비슷한 거야. 뒷발로. 시발. 제가 예전에 이제 보험 일을 할 때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험 영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문전박대 당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뭐죠? 박람회 같은데 이제 입점해서 들어가요. 그럼 거기 이제 박람회 보러 오는 사람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따라 뭐 음료를 쏟았나 그래가지고 자켓이 못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의료 박람회 뭐 그런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박람회 안에 그 의사들이 있는 흰 가운 있잖아. 그게 되게 남는 게 되게 많았어. 여벌 같은 게 있었구나. 그래서 자켓이 없어가지고 그거 벗은 다음에 그걸 입고 다녔거든. 달라. 아. 그 짧은 순간에 달라. 아. 내가 넥타이까지 메고 있잖아.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하고 있으니까 가운만 그걸 입고 다녔는데 인사인 줄 알고. 달라. 그냥 갈아입었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의도한 거 아닐까요? 그랬나? 한번 입어보고 싶지 그 기분 않았어? 느껴보고 싶어. 어. 일부러 쏟지는 않았는데 쏟은 김에 한번 입어보자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야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내가 그 전에 워낙에 이제 거절당하는 게 직업이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대화를 트는 그것부터 다르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현혹되기 쉽잖아요. 네. 쉽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음.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영이 농담으로 의사면은 플러스 있지, 프리미엄. 프리미엄 있지, 뭐 이런 거. 남성 의사든 여성 의사든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네. 사실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네. 그런 맞아, 직업 맞아. 만나면 부모님들 솔직히 제일 좋아합니다. 네. 네. 딱 봤을 때 직업이 되게 타인으로부터 좀 존경받을 만한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에 뭐 연인을 딱 데려가면 부모님들이 이게 인사하지만 입이 움찔움찔해요. 어이 왔어요? 범죄와의 전쟁 그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장모님하고 승무원이라며. 승무원 좋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승무원. 근데 존경받을 만한 직업인데 싫어하는 직업도 있어요. 소방관 같은 거. 싫어하세요. 위험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반면으로 내가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내 직업을 소개했을 때 표정도 또 있죠 부모님들이. 네? TV에서 못 봤는데. 그 내가 TV를 잘 안 봐서 이 얘기 항상 붙어요. 내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뭐 이렇게 미안한 거야 나름 미안하신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수입이 어떻게 일정한가? 막 이러면서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네. 걱정하죠. 저는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은 최대한 늦게 만나는 걸로.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할 나이스. 거면 직전에 만나는 거. 나이스, 저도 그렇게 나이스, 생각합니다. 나이스. 어차피 아니면 두 달이 저기 사는 뭐 거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진짜 극단적으로 극단으로 바로 간다. 아니 대화가 안 됩니다. 아니 뭐 시발로 시작해서 저 정도까지 가져야지. 잘 만나고 결혼하는 게 저는 동거보다 낫다고 봅니다.
결혼 이혼도 끝낼 수가 있거든요. 창석아, 쉽게. 동거보다 나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동거를 하지 않는 거. 근데 제가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거음님 말씀은 저렇게 해놓고 엄청 로맨티스트신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왜냐면 하는 거지 뭐. 아니요 여기 음. 나가면은 저희가 이제 뭐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날아가시는데 엄청 달달한 목소리로 뭐 그 주어는 못 들었어요. 뭐 땡땡아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자친구한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조마조마했어요. 야 이거 다른 사람. 이거 방송 여자친구가 방송 들으면 시간대 지금 임마. 야, 눈치 없는 거잖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게 나를 죽이는구나. 근데 좋아하신다. 저게 나를 어떻게든 죽이는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여자친구한테 건 건 맞아요. 근데 목적은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비운 동안 혹시 뭘 발견하진 않았겠지. 이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거지라는 걸 확인하는 전화기 아,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나오실 때 전자기기 다 챙겨서 나오잖아요. 하나로 이제 흔적이 남기면 그러네, 남으면 안 그러네. 되거든. 나는 그 난민인 줄 알았어요. 전자 난민. 뭐 다 들고 댕겨.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거는 다 들고 댕깁니다. 컴퓨터 본체는 차 트렁크에 있어요. 그렇게 매번 들고 다닌다고. 차 안 타봤어요? 아, 퀵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핸드폰이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래도 되게 장기간 연애하신 거 치고는 굉장히 연락도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 연락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아, 근데 이제는 그런 거죠. 이제 정이죠, 정. 처음에 애정이었다가 이제 정인 거죠.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정이죠 정. 정전이죠 정전. 성전. 잠깐 동거- 전쟁을 쉬고 있는 것뿐이죠. 동거보다 좋은 거 딱 하나 뭐라고? 동거하지 않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진짜 인생의 지혜예요. 네. 결혼하는 것보다 좋은 것도 딱 하나죠. 결혼하지 않는 결혼하지 거. 않는 결혼하지 것? 않는 것. 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조언들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거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이혼이요. 그렇지 않아. 아니야? 왜 하는 게 하지 하는 않는 게 것보다 하는 게 좋지 나은데? 않아? 그러니까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아, 반대로 생각했네요. 네. 맞아요.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아, 많은 동의합니다. 조언들이 어. 많은 인생의 진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치미 이프캔 시간은 꽤 길어요. 러닝 타임이 140분이니까 2시간 20분. 네. 근데 이렇게 그 2시간 20분의 시간이 굉장히 금방 지나갑니다. 실제로 그 레오가 너무 빛날 수 있었던 건 톰 행크스가 참 잘 받쳐줬다. 늘 그 따라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잼통에 그 상표 뜯어가지고 지갑 들고 네. 나중에 확인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 마이애미 공항에서 레오랑 똑같이 분장시켜서 어떤 애 사람 찾으라고 그러면 사람 찾으면 돈 준다고 했는데 꺼냈는데 못 꺼내려고 하니까 총 꺼낸 줄 알고 헤이 라고 했다가 꺼내니까 칼레니티 있으니까 빡치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탱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전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그럼요. 캐릭터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 딱 대면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총 들고 FBI다 FBI다 좀 소리 허술해 지르면서 보였어, 좀. 허술한 거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런 게 딱 그 장면 하나로 이 캐릭터 어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근데 스필버그가 이 역에 톰 행크스라는 대배우를 쓰고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사기꾼의 인생을 구원하는 역할로 썼다는 건 사실 스필버그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인 거예요. 톰 행크스의 인생인 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인생은 이건 재능빨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삶인데 톰 행크스의 삶은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진짜로 존경하는 삶은 톰 행크스의 삶이다라는 걸 항상 이 영화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기치는 걸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원래는 톰 행크스 역할의 그 소프라노 주인공 제임스 겐돌피니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가능해지고 이 시나리오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톰 행크스가 자기가 먼저 스필버그 감독한테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이 역할을 맡고 싶다. 사실은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톰 행크스가 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사정이었겠죠. 네. 그래요? 아니 그냥 그래서?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겐돌피니가 날아간 것이다. 나가리 된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톰 행크스가 하고 싶다는데 톰 행크스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뽑는 가장 호감도 높은 배우란 말입니다. 네. 내가 감독이라도 당장 갈아치우지 그러면. 근데 뭐 알려진 이야기로는 원래 촬영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레오가 갑자기 그때 촬영 못 하고 좀 지나고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겐돌피니가 거의 스케줄을 맞춰놨었는데 그래서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하게 돼서 뭐 톰 행크스가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뒷이야기가 잠깐 이러면 또 있을 설계 수도 있죠. 아닙니까? 어. 스티븐 스필버그 톰 행크스 된다. 레오 네가 안 된다고. 그래. 제가 밀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레오 안 된단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니까. 아 그럼 나 소프라노 시즌 2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그럼 딴 사람 할게. 내가 또 설계하고 톰 줬어. 그럴 수 있지. 네.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러면 네. 약속 꼬였을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 감독인데 그 정도 설계할 수 있지. 당연하지. 네. 그렇다. 어디까지나 우리만의 추측이다라는 점. 네. 저도 잡스러운 연애 이제 게스트 모시고 할 때 겨우 게스트 한 명 모셨는데 더 좋은 게스트 갑자기 뒤에 나타나. 그럼 이 수법 많이 쓰거든요. 아. 네, 아유 녹음일이 바뀌어가지고 어떡하죠? 이거 방송 작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네. 뭐 M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1초도 참지 않고 이번 이순이한테 바로 전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약간 그러니까 방송하는 섭외할 때. 사람들은 핸드폰을 절대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 출연자분들이 부재중 전화에 작가들 번호가 뜨면은 그렇게 탄식을 한다고. 받았어야 못 됐는데 받았으니까. 막 네. 이런. 희비가 교차하죠. 작가한테 전화가 딱 뜨면 아 이게 섭외 전화일까? 아니면 누구 소개해달라는 전화번호일까? 꼭 출연자한테는 누구 소개해달라는 전화 하지 마 제발. 헛된 기대하게 만들잖아. 근데 받았는데 죄송한데 저 창성님 전화번호 아세요? 이런. 지훈이 형이 그걸 되게 잘하잖아요. 어. 아 알죠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전화 끊고 나서 아유, 뭐 이런 걸. 세상 친절하게 다 알려주거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약간 찬물 뿌리는 느낌인데 너무 대놓고 교훈적인 영화라 굳이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교과서 보듯이 봐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양면적이죠. 네. 사실 범죄 재구성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기꾼 끝을 저렇게 성공하는 걸로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치고는 약간 엔터테인먼트가 부족해. 부족한 그래요? 느낌이야. 네. 저는 처음에 극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번에 볼 때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내가 레오 얼굴 보면서 만족을 못해서 그런가? 만족을 못하는 얼굴이고? 아니. 나는 레오 잘생긴 남자 얼굴에 별 감흥이 없거든. 말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까지 납니까? 들어가 이거 들어요? 그 뭐 주력 여배우가 없기 때문에 남자 배우 둘이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성 시청자들이 만족할 만한 포인트는 없긴 하지 사실. 근데 여자들은 또 톰 행크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레오의 그 얼굴에 푹 빠져서 또 따라가는 맛이 있으니까. 이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스티븐 스필버그가 언젠가 이렇게 꼰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느낌 때문에 좀 별로했던 것 같아. 영화 자체는 되게 좋고 잘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긴 상영 시간인데 이렇게 흥미진진한 영화 흔치 않죠. 네. 흔치 않은데 마지막에 또 굳이 꺼내는 게 또 가족이고 뭐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마지막에 프랑스에 있는 인쇄소에서 프랭크하고 칼이 딱 마주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랭크가 막 뭐 열변을 토하면서 피해 댕기면서 그 장면이 그때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프랭크가 잡히는 순간인데 어. 엄청 반가워해. 외로웠지. 그러니까 얘가 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정의 다니면서 군주에 있는 거야. 사람이 되게 그리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꾸 제가 투영이 돼요. 외로운 거? 그런 것들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약간 목말라 있고 약간 이혼 가정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는 이런 천재성이 나한테 주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내 이야기 같아서 재밌지만 뭔가 마음 한 켠이 계속 좀 무거워. 무거운 그래서 부분이 있죠. M장은 그래도 밖으로 나돌면서 음. 잘 됐잖아요. 사업수완이라는 다른 재능이 있어서 잘 된 거고 보통 바깥으로 내몰면 다 개차반 돼요. 아니 저도 그 개차반의 시절이 있었죠. 개차반에서 다 못 기어 올라와요 대부분은. 근데 기어 갑자기 왜 올라오고 그러지? 나 좆되지 않았어? 왜 나한테 갑자기 또 이렇게 따뜻하게 돼? 아니 이렇게 세워놓고 망가뜨려야 재밌지. 네. 근데 진짜예요. 네. 진짜로 이렇게 자력구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패자부 발전이 없는 없어요. 시대니까. 오징어 게임이 왜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동감을 끌어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거든 사실. 돈 벌려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뭐야 직장 생활하다가 건강 망쳐가지고 뭐 사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결코 다르지 않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 더 순화돼 있지. 거기서는 그래도 456명 중에 한 명이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456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거든. 어. 요즘에 또 그렇게 취업이 안 된다고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아가지고. 네, 공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석 씨는 어떤 장면, 그 포크 던지는 장면이 역시나 그 최고의 명장면으로 노노노 생각하십니까? SSS 그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일단 노노노 SSS가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저도 와닿았는데 그 레오의 엄마가 바람 피는 걸 처음 목격했을 때 고등학생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 이게 막 만들어낸 장면이겠지만 결국은 그 비행기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서 엄마 찾아가잖아요. 작은 아이가 있는데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맘이라고 얘기하나 나오죠. 네. 자기 엄마인데 이제 자기 엄마가 아닌 상황을 보고 그냥 빨리 나 차 태워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 때문에 사기쳐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 되게 짠함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짠하지. 네. 아 근데 이 사기꾼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또 많이 안전장치가 좀 되어주긴 해요. 그렇게 마냥 미워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이긴 해요. 실제로 그랬고 물론 그렇다 한들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 얘가 처음 사기를 치기 시작했을 때는요 부모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라는 안전장치가 없었잖아요.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톰 행크스한테 전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 장면. 네. 왜냐면 다 외롭잖아요 사람은 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화죠. 항상. 우리도 다 그런 외로운 크리스마스 한 번씩 다 보내보지 않았어요? 아, 그럼. 그럼요. 수십 번 보내봤지. 그 느낌을 알 것 같아. 수십 진짜. 번이나. 네. 42년 살았으니까 십수 번으로 바꿀게요. 네. 십수 번이나. 아니야 그래도 덜 비참해지는 게 아닌데 이게. 그래요. 동거하고 나서는 늘 따뜻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뭐랬죠? 동거하지 않는 게. 가끔은 우리 삶에 외로움도 필요하죠. 간헐적 단식처럼 차가움도 필요합니다. 늘 따뜻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 부기장 사칭했을 때 승무원이 뭐 마시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유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너무 좀 귀엽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안 됐었어요. 아직 그래도 진짜 17살인데. 어떤 우유를 달라고 했었던 뜻일까요? 미친 새끼야. 아니 두유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우유 안 먹어. 저 집에 그럼 뭐 우유 어떻게 수도 있고. 휴닉 벤저트 달라고 그래? 우유 주세요. 영화- 젓지 말고 휘저어서 뭐 이렇게. 영화에서 그 마지막으로 파일럿 사칭해가지고 그 마이애미 공항 뜰 때 그 여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 뽑을 때의 그 장면,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 승무원복 입혀가지고 공항에 들어갈 때 거느리고. 그 장면의 삐지랑 그런 어떤 톤이랑 이런 느낌 같은 게 네. 약간 뭐랄까 사기를 치는 도중이지만 얘 사기 행각의 하이라이트다 약간. 맞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또 재능 만개. 따뜻하게 보여줬어요. 네. 약간 CF 항공사 CF처럼 연출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참 되게 톤이 애매해. 그래서 감독의 생각도 중간에 찍다가 영화 중간쯤에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정이 생겼나요? 이 네? 주인공들의 애정이 생겨서. 그래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정은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아마 원작 책이 있을 거예요. 책을 읽다가 본인이 쓴 게 있어. 중간쯤에 톤이 한번 바뀌어야 되거든요. 중간쯤에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잡힐 때쯤 그리고 이제 슬슬 추격이 느껴질 때쯤 약간 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 톤이 바뀌겠다 싶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 톤으로 가지. 끝까지 이렇게 가네? 어. 뭐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프랭크에게 진짜 위기랄 법한 위기는 없었어. 없었죠. 어. 계속 사기치며 잘 살다가 감옥 잠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고 능력이 있었지만 특혜를 받고 일반인처럼 나돌아다니잖아. 그 톤이 일정하니까 마치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야, 씨발 인생은 재능빨이야. 되는 놈은 씨발 어떻게든 돼. 약간 이거 같잖아. 델롬델. 될 놈들. 야, 대가리 좋으면 다 돼. 네가 지금 그 모양인 거 멍청해서 그래. 이런 거 같잖아,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톤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계속 이 생각으로 영화. 그러니까 야 어. 너도 사기칠 수 있어. 야, 야바위. 너-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빠위. 이 새끼 이거.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이 아니 새끼. 난 지금 연습이야. 순수한 드립이야. 0.01초 만에 나온 거야. 넌 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진짜 억울한 눈빛.
근데 이 실존 인물이 실제로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또 사실이니까 또.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너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뭐 전과가 있다면 그럼 전과가 어떤 거면 뭐 폭행이야 뭐 살인이야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죄도 허용이 되는 범위의 죄가 있고 허용이 절대 되지 않는 범위의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랭크라는 인물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네.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종류는 아니니까. 그리고 사기를 쳤어도 돈 없는 사람들 등을 친 게 아니라 그렇죠. 은행이나 항공사.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등을 쳤잖아요. 사실 얘가 사기친 거 나중에 복구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을 걸. 그래서 그런 범위에 들어와 있고 아까 이제 겁이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을 너무 뭐 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 범주를 그냥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면은 감독이 그냥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따뜻하게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안전장치 감독이 한 안전장치는 아니겠지만 실제 이 스토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그렇게 사실 잘 없었어. 맞아요. 역할 사기는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개인의 돈을 착복하거나 뺏거나 이런 건 없고 다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그렇죠. 사기 행각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희석이 되는 느낌? 감정적으로는 의적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거나 추락한 개인은 또 없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네. 브렌다는 조금 배신감을 느꼈겠죠. 좀이 아니라 많이 느꼈겠지. 많이 느꼈겠죠. 결혼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 입장에서는 인생 송두리째 사기당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은행 창구 직원이 그 수표를 가리지 못해서 잘렸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천하의 죽일 놈일 수도 있는데 영화가 그런 부분까지는 보여주지 보여주지 않거든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일대기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시선 자체가 감독의 시선 자체가 뭐 그렇게 냉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이 감독 자체가 이렇게 뭐 냉소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진 않잖아요. 네, 원래 따뜻하게 영화 찍는 사람이지. 바라보는데 내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다른 걸 또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AI를 봤어요. AI.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AI를 다시 보니까 영화가 되게 슬프죠. 우울하고 슬프더라. 그게 원래 그 사람이 만들 영화였었어요. 스탠리 큐브릭인가? 스튜디오는 스탠리 큐브릭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감독도 스탠리 큐브릭 하려고 했었구나. 어쩐지 되게 스필버그 톤이 아니지. 스필버그 톤이 아니야. AI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옛날에 봐가지고 정확하게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났었거든. 봤는데 되게 우울하고 마음 좀 깔아앉게 만들고 그러더라고. 스탠리 큐브릭 시나리오까지 다 써놓고 아마 자기 건강 문제인가. 맞아. 마지막에 외계인 나오고 이런 건 완전 스탠리 큐브릭 스타일이야. 근데 이거를 스티븐 스필버가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넘겼대요. 스티븐 스필버가 뭐 처음에 몇 번 거절하다가 받아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대로 갔구나. 괜히 손때 타가지고 나 때문에 망했다고 소리 들이 싫으니까 그 흐름을 아마 그대로 가지 않았을까. 맞아요. 어쨌든 저는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평범한 소심으로 살았으면은 영화화 되기 힘들었을 것 같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수표 위조 방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으니 네. 아마 비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화화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그냥 개 사기 치다가 그냥 빵 살고 나와서 그냥 살고 있었으면은 영화화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지금은 이 사람 덕분에 할 표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표 방지 덕분에 맞아요. 위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해봤던 걸 다 막아서는 것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표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영화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문화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솔직히 부모들이 양육을 거의 30살까지 하잖아. 요즘은 더 길게 하죠. 요즘은 더 뭐 40살까지도 하고 그렇잖아. 근데 미국은 또 안 그렇잖아요. 문화가 2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완전 성인 대접이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되잖아. 대신 20살 되기 전까지는 완전 애취급이야. 그리고 뭘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넌 어린애잖아, 키드. 어린애니까 라고 다 용인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어요. 다른 영화들도 보면 좀 그런 거 많잖아. A인 경우에는 무한 좀 용서를 해주는 느낌이 있잖아. 대신 성인 되는 순간 얄짤없고 그런 문화가 좀 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디 교육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이 낫지 않나요? 저도 미국이 나은 것 같아요. 이 미국 부모들은 그런 거 시키고 꼭 대가를 주잖아요. 가령 뭐
너 오늘 옆에 우리 집 울타리에 팬티실 좀 해. 그러면 5달러가 됐든 10달러가 됐든 걔가 그걸 완료하면 대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물론 모든 미국 부모들이 그렇진 않겠죠. 개차반 같은 부모도 존내 많을 거예요. 미국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애들한테 경제관념도 심어주고 독립심도 심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베이비시터라 그래가지고 옆집 애 봐주고 막 이러면은 하룻밤에 몇 달러 주고 막 이러잖아요. 맡겨놓고 자기네들은 이제 부부끼리 데이트하러 나가고 이런 게 작더라도 애한테 애가 세뱃돈으로 받은 거 뺏어가지고 보관하고 이러지 말고 아 나 엄마한테 뺏긴 거 아직도 다 못 받았어. 블랙홀이죠. 네. 못 받는다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 배우잖아. 우리나라는 애초에 그 경제적인 활동, 가족끼리 주고받는 것 자체를 좀 금기시하고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또 공동체 없죠. 관념이 좀 세지. 네 돈 내 돈이 없고 가족들끼리는 그냥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돈으로 하는 걸 좀 유교 선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구두 닦기를 바라는 거지. 구두 닦고 나서 5,000원 줄게 이거를 싫어하는 거야. 태생적으로. 근데 사실 5,000원 주면 훨씬 더 공경할 수 있거든. 5,000원 주면 불광되죠.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양육 방식이 크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잘못됐는데 유독 잘못된 거는 나한테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나는 그건 많이 부모의 잘못된 거지. 경제를 해본 적이 없어. 계획을 짜서. 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버릇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확실하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한 버릇이 안 들어 있어서 아직도 좀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나는 뚝 떼가지고 어디 넣어버리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요. 내가 갖고 있으면은 계획적으로 쓰질 못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은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경제관념 중요한 교육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갑자기 목돈 생기면 목돈 생기는 방식도 뭐 별거 없지. 학습지 산다, 학원 등록비 낸다고 구라쳐가지고 이제 띵 까먹는 건데 그 목돈 생기면 늘 돈이 없으니까 이게 언제 또 돈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다 써버려 그냥. 맞아. 아. 차라리 뭐 물건을 사거나 물건은 남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무시 못하게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이 들잖아. 그럼 커서도 그런다. 맞아요. 갑자기 출연료 들어오고 이러면 평소에 갖고 싶은 거 그냥 사버려. 맞아. 그게 남는 거라고 생각해. 남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돈 갖고 있으면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슬 쓰거든.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또 돈이 없어야 되니까 그냥 뭐 차비하고 뭐하고 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다 날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그냥 질러버리는 게 낫더라고. 그렇지. 이거 되게 슬픈데 최근에 제가 읽었을 때 우리 마시멜로 테스트 아시죠? 알지. 하나 아, 요거 아이한테. 갖다 놔두면 네. 1시간 뒤에 안 먹고 있으면 2개 줄게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버틴 애들이 더 잘 산다. 근데 애초에 그 과학자가 그런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했대. 재미로 했다가 자기가 한 600명한테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걔 어떻게 잘 산다더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추적한 사람이 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집어먹은 애들을 네. 아주 나중에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는데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아이일수록 직관적으로 바로 집어먹는데요. 왠지 아세요? 이거 하나 안 먹으면 다음에 줄 거라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약속을 지킬 거란 보장이 어. 없기 때문에. 근데 집이 부유하거나 안정된 집은 기다리면 진짜로 2개를 주거든. 근데 나중에 2개 줄게 했다가 엄마가 세뱃돈을 자기 통장에 잡아놓고 이러면 거짓말인 거 뻔히 알잖아. 그치. 어른들이 잘못 만든 거예요. 그거는 애 잘못이 아니라. 음. 이게 마시멜로 테스트가 지금은 이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서 오히려 그 아이 잘못은 하나도 없고 가정 환경이나 아이가 보고 배웠던 게 그런 거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뒤늦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장원 형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뱃돈 받으면 부모님 좀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 그러면 사실은 3만 원 받으면 이제 10,000원 내 주머니 잡고 2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주는 거지. 어차피 이거 나한테 안 올 거 아니까. 항상 엄마 그 세뱃돈 어디 있어? 이놈 새끼 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임마 그 돈이 얼마인데 이놈 새끼야. 근데 이건 진짜 어. 어떻게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 똑같은 대사를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하실까요? 나는 세뱃돈 안 너는 가져가셨는데. 잘 살았잖아.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세뱃돈은 니네 거다 이렇게 아니 항상. 그런 건 상관 있어. 못 살았으면 가져갔어. 가져갔어. 우리 엄마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내가 너씨 막 이러면서 먹이고 입히고 너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다 이 돈으로 산 거야. 막 이러면서 마이너스라고 너 아, 때문에 진짜?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가져가셔서 그 통장에 넣어가지고 다시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다 보면 집안 환경이 좋아. 괜찮네. 집안 환경이 좋아. 둘 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지 않았는데 그냥 잠깐만요. 부모님이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아버지 첫 번째 자가용 언제 사셨습니까? 아빠요? 네. 첫 어릴 번째 때 차가 뭐였죠? 포니2. 이거 봐. 잘 살았잖아. 좋은 포니투가 거예요? 몇년 포니투가 모델입니까? 뭐예요? 몰라.
우리 아버지가 처음 샀던 차가 로얄 살롱이었어. 좋은 차잖아요 그거. 아 존나 오래된 거. 음. 중고로 샀어 그것도. 포니투는 되게 싼 차 아니었어요? 아 이거를 몇 년도에 샀는지가 중요한 몇 년도에 거라서 샀는지가 중요한 직접 거야. 포니투를 지금 어디 샀으면 좀 어. 부자가 아니지. 지금 사면 부자지. 아니 지금 사면 오히려 부자일 수 아 지금 있겠다. 사면 부자다. 지금 사면 부자다. 한 90년 초반에 사면 이제 부자가 아닌 거고. 나는 항상 아버지가 뭘 샀는지 기억 안 나지만 항상 중고차, 그것도 엄청 오래된 중고차였고 우리 아버지. 처음으로 새 차를 산 거를 경험한 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차를 불과 얼마 전까지 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내가 대단하시다. 바꿔드리기 전까지. 어.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여유와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또저 자아 형성이나 이쪽 이런 부모님들이 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세뱃돈을 부모님이 안 가져가셔도 결국 쓰는 건 똑같다. 한 번에 들어온 돈을 한 번에 써 또. 야 창석이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한 번에 안 쓴다니까. 잘 되는 애들이 몰라 난 한 번에 썼어. 봐봐. 그거 얼마 되지도 싶어서도 않아. 한 번에 쓰고. 그치 섣불리 하는 거 좋아하지. 아니 남자 만날 때 무조건 섣불리 만나. 남자 만날 때 많이 충동적이지. 근데 섣불 호 지어줘야 돼. 섣불 성문선치라고. 나는 남자 섣불리 만나는 거 다른 여자들 좀 배워야 된다고 본 거야. 그래. 그 DNA는 많이 퍼졌으면 많이 좋겠네요. 퍼졌으면 좋은 거라고 좋겠어요. 생각해요. 고민해봤자. 그럼. 아, 전 그런 면에서 약간 여기 레오의 아빠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왜냐면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레오가 사기치고 다니는 걸 알았죠, 아빠가. 알았지. 알았지. 알았던 거죠. 그 순간 알았지. 그럼 그때 딱 그냥 따끔하게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빠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할 그것만 자격이 좀 없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아빠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 성향이. 사기성이 그래서. 좀 있는 사람이었잖아. 아빠가 아들 앞에서 사기치는 거 쉽지 않아요. 목걸이 그것도 다른 아줌마한테 목걸이 주면서 목걸이 유혹해서 양복 거짓말로 가져오는 거. 그래. 내 면허라도 있었겠어 그 은행장 만나러 갈 때. 면허 없었을 수도 있어 걔가. 넌 없었지 당연히. 없죠. 100% 없지. 조심하라고 그지같이, 하잖아요. 그지같이 운전해서 차에 대놓고 나와서 서서 있고 내가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 애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사기치는 걸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가 당당했겠어. 그런 말 절대 안 나오지. 네. 그게 아쉽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제 가진 거 쥐뿔 없을 때 여자는 만나고 싶으니까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허세 많이 부렸거든. 아 허세 장난 아니죠. 아이 그거밖에 특히나 없어.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다 그래 거예요. 다. 돈 있는 척. 네. 어. 돈 있는 척. 제가 행사 끝나고 행사 관계자들이랑 연예인이랑 같이 이제 강남에 굉장히 유명했던 나이트 클럽을 갔습니다. 네. 근데 나 행사 끝났으니까 착장이 나도 양복이었을 거 아니야. 네. 유일하게 한 벌 있는 행사 때만 입는 양복이었어요. 그 관리를 잘했겠지 나름.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행사 끝나고 갔으니까 에어컨도 다 돼 있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여성분이 또 다른 사람들 다 연예인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행사 기획하시고 뭐 이런 돈 잘 버는 사람들. 짱짱한 사람들이구나. 나도 그냥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래서 보통 나이트클럽 가면 막 이빨 털고 막 개지랄 떨어야 겨우 하나 될까 말까 하거든. 그날은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 오. 굉장히 쉽게 잘 메이드가 되더라고. 내가 못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부킹이.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앉아서 옆에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그때 와 친구들 내 친구 동료 그지들이랑 왔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동료 개그맨들이랑 뭐 엠빵 해가지고 조각 모음에서 왔을 때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랑 조금 더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역할극이 들어간 거지. 잘 나가는 사업가. 물론 개인 사업자가 있긴 있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하지만 잘 나가느니 거짓말이지. 잘 나가는 아니 뭐 들어온 돈이 별로 없지만 나가는 돈이 잘 나가는 뭐 이런 건 수도 있지. 집에서 잘 나가는. 통장에 돈이 모일 생각 없이 잘 나가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든 이 여자가 더 믿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직원이라고는 집불 없어. 나 혼자야 그냥. 나 혼자 있으면서 개인 사업자인 거야. 진짜 순도 100% 개인 사업자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마치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직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보내고. 야 그건 약간 사기 같은데. 사기 아니고 약간 짜쳐. 짜치지. 짜쳐. 아버지 훅 넘어오더라고. 원래 아니, 되게 근데 유치한 게 잘 먹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카톡에 일부러 잘못 보낸 척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어렸던 거야 그러니까. 네, 애인 없는데 애인 있는 척하고 막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게 오죽하면 그 개그 소재로 맨날 나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예쁜 여자 앞에서 5천 넣었어? 아 맞아. 전화 빼. 그럼 4,000원 남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맨날 하잖아.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어딘가에 먹혔으니까. 그치. 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임창정.
나오면 오른쪽 골목으로 돌아가면 그거 어떤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햇빛 있을 쯤에 의자에 앉아 있을 거야. 그 할아버지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가면 아주 오래된 노포 하나가 있지. 그 집 잘해. 이러면서 미리 예약해놨으니까. 씨발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런 연기는 임창정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허세질이거든. 양아치는 유승범이 짱이고 양아치인데 허세고 있어 보이는 건 임창정이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여자분이랑 만났거든. 그래서 거기 사귀는 것처럼 됐었어. 근데 그 여자분도 나한테는 싱글인 것처럼 굴었는데 애 있는 이혼녀였던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얼굴이 만났네. 아닌 건 아니네. 서로 작업 쳤어. 서로 작업 친 거야. 서로. 야, 그래서 거 역시 만난 장소가 중요하다. 허세와 허세들의 만남이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확 들더라고. 다 그런 거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한테 큰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나이가 들면은 이런 허세도 조금 이렇게 수그라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좀 그거를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지. 있어요. 잘 안 정말 되면 추하지. 그래. 잘 안 되면. 정말 추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던 그림보다 자기가 훨씬 안 되면 자꾸 정신 승리밖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더 노련해지는 거지. 거짓말 기술만 계속. 슬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칠 때 1월부터 11월까지 10월까지 충분히 모의고사 치고 11월에 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왔던 성적이 내 평균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스스로도 속이는 거야 결국. 네, 자기 자신을 속여요. 아재들 중에 이제 그런 아재들 많으니까.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고 특히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잘 띄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시계 좋은 거 차면 꼭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렇게 손 계속 머리 긁고 이쪽으로 계속 계속 흔들어. 얼굴 만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에버랜드 알바하시는 분. 그걸 봤어.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차림새가 물론 중요해요. 차림새 때문에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 의복 중요합니다. 근데 차림새가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듯반듯 반듯하다 하면 이제 좀 옛날이랑 달리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점점 의심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때랑은 좀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존나 명언 있잖아요. 사기꾼은 좋은 차 타고 온다. 음. 라고 합니다. 네? 사기꾼은 좋은 차 타고 온다고. 아. 나한테 사기치러 온 새끼들은 좋은 차에 좋은 옷 입고 온다고. 그게 첫 번째라고. 네. 처음 영업하러 다닐 때도 선배들이 다 그래요. 아무리 돈 없어도 옷 좋은 거 입고 다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너 깔보기 시작해서 영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유럽 판매량하고 거의 근접할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제차가 인구 많이 대비를 했을 인구 때. 대비를 했을 때 외제차가 엄청나게 많이 벤츠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사기꾼들이 끌고 다니는 거죠. 갑자기 나랑 창수 신경 찌르는 뭘까? 그러니까 너희 둘 중에 하나 사기꾼인 거야. 사기꾼 벤츠, 국적은 일본. 신토불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해줘야 돼요. 씨발 내가 왜 차 얘기를 꺼냈지? 근데 이것도 되게 슬픈데 그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의료기기 판매를 하셨어요 병원에. 소나타 2로 영업하는 거랑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네시스를 타고 가서 영업하는 게 너무 달라졌대요.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새 차가 나오면 특히 그 대형차 새 차가 나오면 무조건 바꾸셨어요. 영업하는 게 너무 쉽대요. 어떤 차를 들고 오느냐. 특히 좀 그렇지만 작은 병원이면 작은 병원일수록 바깥에 무슨 차 타고 온지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이게 현실인데. 인간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단 뭐 몇십 년, 몇백 년 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역사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맞아. 어쩔 수 그래서 없어. 아니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들도 많거든. 김어준 씨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도 돈 한 푼 없이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인가 들고 유럽 여행 가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이제 뭐 휴고보스. 휴거버스 정장 사가지고 입었더니 알바를 뭘 했냐면 그 여행객들 묵는 숙소 이런 데다가 부킹해주는 손님들 거.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알바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 다 털어가지고 휴거버스 정장을 사 입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녹아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더라고. 사실 그런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사실 나쁘게만 볼 수는 없고 사실. 그렇죠.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늘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영화 영화 얘기는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거의 안 했네요. 네. 이게 이 영화가 재밌는데 할 얘기 별로 없어. 맞아요. 그냥 볼 때 재밌는 영화예요.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임혜정 씨는 뭐 총평 들어가기 전에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나 뭐
아까 그 장면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요. 저는 그 우유 알겠네. 먹었던 장면이랑 그 톰 행크스한테 매년 크리스마스 때 연락을 하는 게 좀 짠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냥 봤을 때는 17살의 레오를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너무 잘 능수능란하게 노련하니까. 하니까. 근데 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약간 조금 작은 포인트 이런 레오의 이런 감수성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잘 생겼고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좀 더 잘생긴 거에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 전에까지는 그냥 잘생긴 배우. 왜냐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것도 안 봤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도 안 봤고 거기선 진짜 얼굴로 조지는. 아. 끝나죠, 진짜. 아. 제가 봤던 거는 위대한 개츠비랑 개츠비도 장난 아닌데.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자기가 잘생긴 것 때문에 연기력을 주목을 못 받는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막 살도 엄청 찌우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비시즌기에 아, 안 비시즌기에. 찍을 때. 지금도 엄청 돼지요. 아 그래? 영화 안 찍을 때는 주로 그런 그냥 상태시더라고요. 용의자 공유 보듯이 레오를 본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거 그래서 9점이에요. 갑자기 정수를 야 영화의 주제가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남자 배우 현혹됐어요. 잘생겨서 9점이야. 가장 설계당하기 좋은. 네. 아니 근데 1점은 왜 뺐어요? 1점이 그건 아끼고 싶어요. 아끼고 싶어요? 네, 9점. 네. 강남 브랜다예요. 이게 설계당하는 브랜드. 이면적이 걔가 여기 라미네이트에서 그런지 감정이 격해지면 발음이 많이 새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 그거 바보. 맞아요. 감정 이렇게 해주면 여기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영화에서 브렌다를 비롯해서 네. 그 은행 여직원을 비롯한 이제 그 레오를 만나게 되는 프랭크를 만나게 되는 그 여자들 처음 만났을 때 장면들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들의 리액션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과장되게 나오잖아요. 특히 브렌다가. 근데 하나도 안 과장이다. 그렇게 돼요. 영화를 보는 우리는 응당 저럴 수 있다. 실제로 하나도 안 과장돼 있다. 실제로 보면 보철하고 거의 활짝 웃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정말 예쁜 여자 배우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말 걸어주면 나도 그렇게 웃고 있을 것 같아. 약간 해볼래 자기도 모르게 하고 웃겠지. 바보 같은 행동하잖아. 막 이제 어. 만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게 되죠. 저 만지겠죠. 저 만지겠죠 여기. 알고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만지게 된다. 이면적도 홀려가지고 여기 좌 3번부터 우 3번까지 라미네이트. 훑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너무 좋았다. 아니 서장훈이 김희선한테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봤죠. 네네. 무너진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무너집니다. 제가 MBC에 나레이션 하러 갔다가 같은 프로그램 나레이션하는 문지 아나운서를 처음 봤거든요. 문지에 문지 아나운서 엄청 예쁘잖아요. 얼굴도 진짜 조그매. 실제로 보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니까. 머릿속에서 와 진짜 예쁘다 그러는데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갔어. 얼굴 똑같이 하면서 와 진짜 예쁘시네요 이랬어. 그 PD가 야 너 왜 이래?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가까이 하지 마.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충분히예요. 흘리더라고. 진짜 예쁜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요. 내 경우는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잘생긴 남자 만나면 그렇게 나올 텐데 나오겠지. 그런가? 경험이 없는 거 아닐까요? 경험이 우리는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나와요 우리 또 너희들한테 얘기해 본 적 없어서 그렇지. 야 이걸 이렇게 찐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도 여기서 얘기한 적 없어. 원래 우리 서로를 인간으로 안 보잖아. 뭘 새삼스레.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한 명만 연분 나거나 썸 있었어도 금방 깨졌습니다. 깨집니다. 적당히 못난 사람들 데려다 놓은 것도 제주예요. 네. 차라리 창석이랑 나랑 사귈 확률이 제일 높아요. 따지고 보면. 그쪽이 정답 빠르네. 정답. 맞아. 가장 감정이 맞닿아 있어요. 가장 뭐 소수점인데 제일 높아 그래도 그게. 지어. 뭐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점수 매겼으니까 갑시다. 자 손문선 씨도. 네, 일단 뭐 영화적 재미 당연히 좋고요. 이제 저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약간 그 미국 호황기, 그때 톤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 시절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생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 햇살하면 네.
영화에서 LA 햇살하며 막 그 착장하며 네, 약간 그 영화의 노란 톤과 네. 그 빛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그래서 약간 그런 톤도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랭크라는 인물이 너무 치명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따뜻하고 재밌게 그릴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거의 리즈 시절에서는 제일 여기가 끝에 서 있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 때는 좀 너무 어리고 그죠? 그 이후엔 또 약간 늙거든요. 근데 리즈 시절에서 제일 탑에 서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때가 29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매력적인 연기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장점이다. 대단한 네. 매력이다 영화에. 저는 근데 점수는 사실 저는 범죄의 재구성 더 주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한국 영화에 더 주고 싶습니다. 점수는 8점입니다. 맞아요. 영화적 재미는 범죄 재구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 쫄깃함도 있고. 저는 약간 거음님 의견에 되게 많이 동의하는 게 약간 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동요가 생각났는데 엄마 찾아 음해 아빠 찾아 음해 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거 사기꾼 이거 매력적인 사기꾼인데 근데 갑자기 또 엄마 아빠 막 이럴 때는 이게 동화 완전 동화 속으로 가니까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게 보다가도 조금 깨지는 것 같고 막 이걸 감독이 자기 태도를 끝까지 못 정하고 찍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를 정도로 영화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재미는 있었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네. 그 스필버그네. 아까 그 재밌지. 말씀하신 장면 있잖아요. 그 8명의 그 여대생들을 끌고 가는 네. 그게 딱 이 영화 하면은 딱 떠오르는 첫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기치는 모든 장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뇌리에 다 남아요. 음.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냥 특별히 뭘 느끼지 않아도 재미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점입니다. 네. 그 작가 이야기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제 느낌을 담아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작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스필버그 영화의 많은 영화들이 그런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 스토리도 좀 다채로운데 보면 감정선이 보통 다 하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결국 무마시키는 거는 불우한 가정 환경 이거 하나로 그냥 쭉 가거든. 그걸로 사실 다 용서되진 않아. 그럼 그리고 사기꾼이 되기까지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냥 불우한 가정 환경 하나로 그냥 몰아버리잖아.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 거야. 맞아요. 사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당연하죠. 근데 스필버그는 그렇게 너무 동화적으로 너무 그냥 좋게만 바라본단 말이야. 그 마냥 좋음이 불편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작가나 거업이나 나도 사실 느꼈거든. 근데 나는 좀 더 감정이입했던 이유는 나랑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것뿐이지만 그런 마냥 좋게 바라보면 좀 나이를 먹은 성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발동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제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건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사람이 뭘 잘했네 잘못했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영화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단조롭게 동화처럼 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보고 그게 불편하기도 한 거고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임장은 몇 점? 저는? 작가는 몇 점 그래서? 저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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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7점. 7점. 7.5. 저는 뭐 재미 지수로는 범죄 재구성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오.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냥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 불편한 지점들이 분명히 따져보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유일하게 많이 안 해도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캐치미 이프 유 캔을 다른 영화 얘기할 때도 가끔씩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전 늘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따지고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사기치는 거 그냥 쭉 따라가는 그 호흡으로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오락 영화로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는 근데 아까 전에 8.5점을 내가 범죄 재구성 줬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했는데 1부의 범죄 재구성 8.5점을 취소하고 그냥 점수를 다 취소하고 그냥 그거보다는 높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재구성보다는 좀 한 칸 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케이팝 무비를 즐길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스토리에 이런 박진감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 평범한 소시민들이 범죄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범죄 극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면 난 사기를 누군가에게 칠 마음도 없고 현실적으로 사기칠 일도 없어. 절대 그러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내가 사기꾼이 돼서 아 저렇게 한번 사기를 쳐보는 거거든. 거기서 오는 만족감에 더 치중을 하고 영화를 본다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제가 그런 것 같네요. 아까부터 제 머릿속에 떠돌던 생각이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K-팝물은 첫 번째 쿨해야 됩니다. 보기에 존나 멋져야 돼요. 좀 까리해야 돼요. 진짜 볼 때마다 케이퍼물이 이런 거예요? 훔쳐서 달아나는 장르죠. 아.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아. 이걸로 시작된 거고. 아까 손문선 예로 들었던 오션스 11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 간지가 장난 아니에요.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거기다 또 브래드 피트 나올 때마다 뭐 먹고 있어요. 국왕적 햄버거 무방비함을 막 먹을 때 너무 보여준다. 섹시해요. 존나 섹시함을 막 그냥 일부러 흘리고 다녀. 그 조지 클루니도 자기가 제일 잘 어울리는 정장만 골라서 입고 다녀요. 존나 섹시해. 돈치도 진짜. 또 멋있어. 미쳤어. 돈치들도 존나 멋있고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존나 까리하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다뤘던 영화들 범죄 재구성을 봤을 때 그 까리함을 해치는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자 패는 장면도 그렇고요. 여자 패고 나서 갑자기 까리한 척 하는 장면도 그래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거슬렸거든요. 아. 여자 패는 것까지는 그래. 박원상이 개새끼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니까 이게 영화의 태도가 아니잖아. 등장 인물 태도의 하나일 뿐이지.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멋있는 척을 하고 이러니까 멋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다. 첫 번째. 그 캐치미 이프 유 캔 같은 경우에는요. 잘생겼어요. 근데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K-팝물 같은 경우에는 저거 보고 야 씨발 저렇게 간지나게 도둑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프랭크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왜냐면 얘 불행하거든. 계속 불행하게 그려져. 맞아. 돈은 많은데 존나 병신이 돈 쓸 때도 모르고 친구도 사귈지 몰라. 그런데 아까 M장도 얘기했다시피 스티븐 스필버그가 너무 이 사건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솔직히 친구가 없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가족으로 회귀하는 것도 그렇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되게 그냥 편하게 찍고 싶었나 보다. 맨날 하는 가족 얘기 또 한 번 하고 E.T. 때부터 계속 가족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기존 장르물의 틀을 아주 까리하게 벗어나면 모르겠는데 멋있게 벗어나면 모르겠는데 틀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을 부셔버리는 것도 아니고 변주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영화가. 그래서 저는 그다지 높은 점수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썩어도 준치라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 아닙니까? 존나 재밌어요 솔직히 보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범죄 재구성 7.5점 드렸나요? 7점 드렸나요? 7.5점. 7.5점이요? 범죄 재구성 7점, 이 영화를 7.5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네. K-팝 무비로 만든 거 아니고 가족 영화로 만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있죠. 아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가족 그럼 이해가 가잖아. 그럼 이해 가네요. 그럼 한 0.5점 더 줘. 가족 근데 영화 소재가 이제 사기니까. 근데 거업은 항상 영화 볼 때 그 장르적 쾌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거든. 네, 다른 장르 어설프게 끼어드는 거 존나 싫어해요. 네. 그렇다면 저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재미는 있어요. 재미 확실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오션스 11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합시다. 근데 너무 하자. 똑같은 장르의 영화를 다음 주에 너무 연달아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때? 뭐 어때? 어차피 다 헛소리하는 팟캐스트인데 뭐. 아니 근데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또 K-팝 무비에 대한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2주 연달아 나오는 건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 2주 있다 합시다. 한 2, 3주 고민해보네. 네, 고민해보죠. 근데 영화를 잘 고릅시다. 영화 그냥 생각 없이 고르면 힘들더라고. 이건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주는 뭐 내내 재밌게 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재밌는 영화로 고민해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루 두알 고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